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임장을 나온 곳은 원효로 이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효창공원역 하단도 원효로 이가에 속합니다. 24년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4년 4월 16일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용산 원효로 일대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사업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아타운은 한강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투자 가치를 잃었고 신속통합계획도 공공재개발도 너무 많은 곳을 지정하여 곳곳에서 주민 반대로 그 이름 그대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서 적은 조합원을 구성한다면 높은 용적률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노선상업지역인 원효로 이가에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일단 지하철역 승강장 기준에서 반경 350m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안에도 노선형 상업지라고 해서 상업지를 띠로 두르고 있는 지역도 승강장 기준과 상관없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인데 역세권 시프트나 일반 재개발 사업들과는 다르게 공공기여의 형태가 다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인 오피스, 상가, 임대주택,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을 통해 일반 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엔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 관광 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원효로 일가 방향에 용산경찰서가 있는 인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을 하는 현장입니다. 이미 사전 검토 신청을 해서 구역 지정 등의 행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효창공원역이 나오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삼각지역이 나옵니다. 삼각지역 아래 신용산역 일대의 한강로가 펼쳐지겠죠. 그 한강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해당됩니다. 용산구는 광역 중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낀 노선형 상업지역이나 역 반경 350m 이내는 용적률 1000% 수준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이 원효로 일대가 전체가 노선상업지에 해당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필요 시설들을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활성화의 목적보다는 상권의 활성화에 보다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상권 활성화의 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소위 말하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관련 규정을 찾지 못하여 좀 더 세부 규정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언제든지 처분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현재 신속통합계획은 구역이 지정이 되면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최대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 안에서 대장주를 찾는 노력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좋은 입지를 찾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처분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창공원역 남쪽은 공공재개발이 아니라면 이 지역들도 굳이 노선형 상업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효창공원역 반경 350m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게 이 원효로 이가입니다. 다만 현재 지분 쪼개기 등 신축이 많아서 노후도 문제와
공공재개발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오른쪽이 이제 효창공원역 방향, 용문동 방향인데 지도에서 표시한 부분도 원효로 이가입니다. 남정초등학교 서쪽 편 방향인데 이 뒤로 신계동과 전자상가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쪽 땅의 가치가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향후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로변에는 낡은 상가 건물들이 있고 큰 오피스텔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임대주택이나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공공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고 상업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공공이 임대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용적률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41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201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아직은 새로운 생소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은 해당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내에서는 이 용적률과 이 사업 기여를 잘 찾아먹는 아주 알짜 같은 사업입니다. 이곳의 가치는 용산 중에서 여의도와 연결되는 원효로 일대의 가능성이 있는 땅, 그거 하나만으로도 투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는 약 80% 이상으로 대부분 단독 건물을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고 전자상가 개발이 된다면 엄청난 업무타운을 배후로 하여 이 지역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서 이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면적 요건은 15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만 위면적 요건 외 대상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도 요건은 사업 유형별 각각의 노후 건축물 기준을 따릅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